안녕하세요, 전아저씨입니다. 전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아저씨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크게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차이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엉클준이 메모리 쪽 삼성 뭐 이런 SK 관련돼서 램, 플래시 메모리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다뤘었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GPU, CPU 이런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뤘었고요. 오늘은 그걸 한번 쭉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 예, 어쨌든 한번 두 개를 시스템 반도체와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구글 지식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 AI 구글의 AI 모드 검색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멀티모달 입출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받거나 이미지를 끌어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vs 메모리 반도체. 근데 마이크로 입력을 넣으면 마이크 그 감도가 조금 이렇게, 제가 원래 마이크 감도를 100으로 넣거든요. 근데 그게 한 85 이 정도로 마이크 감도가 내려가더라고요. 뭔가 음성 인식을 하는 데는 100으로 놓고 하면 음성 인식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운드를 조금 조절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그걸 저는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넣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vs 메모리 반도체. 어느 정도 구글 AI에서 텍스트를 뽑아줄까요? 구글 AI 검색은 제미나이 그 LLM 모델이 사용되었을 되었겠죠. 비슷한 그 검색 부분에 있어서는, 검색하고 문서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미나이랑 AI 모드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그 회사 안에서 다른 기술을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정도 정리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뭔가 엉클준이 좀 더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vs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비교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한꺼번에 비교하면 좀 다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 텍스트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숲을 보는 느낌의 그런 설명을 할 거고, 시스템 반도체 따로, 메모리 반도체 따로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좀 더 분야가 좁아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프롬프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그러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출력물이 달라집니다. 이런 LLM 모델에서는. 예.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받고 싶은데, 이때는 뭐 제품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비교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양을 좀 늘렸어. 예, 예, 문서 양을 문서 양이에요. 양이죠. 출력 출력 문서량을 충분히 늘려. 약간 뭐 충분히 이렇게 두루뭉실한 말이죠. 예,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출력 문서량 충분히 늘려 자세히 설명해줘. 말을 알아 먹었을까요? 문, 출력 문서량 충분히 늘려서. 이렇게 되니까 봐요. 제품 종류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NPU, MCU, GPU, NPU, ASIC, SoC, DDI, PMIC. 예,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달아줘야지 엉클준 좀 성이 찰 것 같은데요. 예, 메모리 반도체는 D램, S램, 낸드 프레시, 노 프레시, 노 프레시까지 또 다뤄줬네요. 이렇게 양이 늘어났어요. 예, 충분히 늘어났나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또 이야기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vs 메모리 반도체 출력 문서량 충분히 늘려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충분히 늘려달라 그러면 뭐 두 배로 늘려달라는 말인지 1.5배로 늘려달라는 말인지 그건 알아서 생각하겠죠.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말귀를 좀 잘 알아먹는 그런 똑똑한 그런 신입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런 LLM 모델들이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또 구글이 요즘 약진하고 있죠. 제미나이, TPU 이런 쪽으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엉클준이 개론 개요. 구글 AI 검색을 용이 아니고 요 구글 AI 검색에
개요. 욕을 할 뻔했네. 아니죠. 개요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vs 메모리 반도체 출력 문서량을 충분히 늘려서 자세히 해줘. 예.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입력했을 때는 몇 줄 안 나왔죠. 예, 근데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줘 하니까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문서량을 충분히라는 걸 충분히 늘려서 요걸 또 추가를 하니까 또 제가 또 원하는 양만큼의 또 출력이 나왔습니다. 야, 시스템 반도체는 프롬프트 신경을 좀 쓰면 이렇게 또 원하는 또 정리된 그런 리포트가 나옵니다. 예, LM 편리하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 연산하는 처리 연산하는 정보를 다루는 거죠. 컴퓨터는 정보 처리 기계입니다. 예, 정보는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공해서 나오는 게 정보인데 이 정보를 처리하는 연산하는 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저장 및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유형은 기능, 설계, 방식, 시장 구조 등 여러 측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기능, 설계 방식, 시장 구조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vs 메모리 반도체 비교 구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고 로직 칩이라고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주요 기능 정보 처리 및 연산 추론 제어 CPU 뭐 그런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및 기억 데이터 저장 체크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CPU, GPU가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죠. CPU, GPU. 사람의 기억력 역할을 하는 램, 플래시, 메모리. 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아볼 내용은 제품 종류 예. 시스템 반도체의 제품 종류에는 MPU, 이건 MPU, MPU, MCU,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마이크로, CPU인데 좀 작은 CPU가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작은 미니 보드에 들어가는 또는 아주 작은 CPU가 있어요. 그걸 MPU, MCU 그리고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 대표적인 게 구글의 TPU죠. TPU가 NPU, CPU, GPU 이런 게 다 NPU 안에 들어가는 거죠. NPU는 어떻게 보면 AI 프로세싱 유닛의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GPU와 TPU가 요즘 NPU 안에 다 포함이 되죠. ASIC, SoC, DDI, PMIC, ASIC은 ASIC이 뭔지 좀 해볼까요? ASIC,
아식이 뭔가요? 아식이 뭔가요? 아식이 뭔가요? 아식, 예. 뭔가 이 아식도 하나의 또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깊게 또 파고들면, 예. 예. 그, 시, 예. 예.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 그 다양한 여러 가지가 지금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또 아식이라든지 SOC 이런 예, 하나하나가 또 엉클준의 또 지식 마이닝 예,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크게 큰 차원에서 약간의 큰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일단 개요 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은 주문형 반도체의 약자로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의 약자로 특정 작업이나 응용 분야의 응용 분야를 수행하도록 맞춤 설계된 직접 회로입니다. 범용 프로세서 GPU, CPU와 달리 아식은 특정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어 해당 작업에서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 낮은 전력 소비를 제공합니다. 예, 좀 범위도 얘도 범위가 좀 넓죠. 예, 아식 특정 목적에 맞는 엣지 또는 특정 스팟에 맞는 그런 예, 직접 회로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아식 안에는 AP,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그런 AP, CPU, 뭐 GPU, 어, 통신, 메모리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AP도 아식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예. 범용 프로세스와 달리 아식은 특정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다. 예,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이 뭔가요? 아식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이 뭔가요? 이건 좀 일단 지우고 아식이 뭔가요? 요 무슨 그 약자인지를 알면 좀 쉽겠죠. 주문형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의 약자로 특정 작업이나 응용 분야를 수행하도록 맞춤 설계된 직접 회로다. 맞춤 설계됐다. 범용 프로세서 GPU, CPU와는 달리 아식은 특정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다. 아식 해당 작업에서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 낮은 전력 소비를 제공한다. 예, 아식 주문형 반도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 SOC가 뭔가요? 또 알아볼게요. 예, SOC 반도체 SOC가 뭔가요? 반도체 SOC는 시스템 온 칩의 약자로 예, 예, 이 SOC도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예, 1시간짜리 또 예, 예,
지식 마이닝 내용이 될 텐데요. 오늘은 좀 숲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SOC가 뭔가요? 반도체 SOC가 뭔가요? 반도체 SOC는 시스템 오너 칩, 시스템 온 칩. 그림으로 그리면 칩이 있어. 이 칩 하나에 구획을 나눠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예. 여기는 CPU. 예. 이렇게 칩이 있다면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여기는 CPU, 여기는 GPU, 여기는 메모리, 여기는 네트워크 관련된 예, 통신 예, 처리하는 부분. 예. 인풋 아웃풋 그리고 뭐 다양한 게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컴퓨터 안에서 어, 뭔가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여기는 메모리 여기는 뭘 할까요? 어, DSP 예, 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부분 뭐 기능적으로 또 나눠질 수 있겠죠. 그 특정 칩이라면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 단위의 그런 예, 기능들이 하나의 칩, 원칩, 원어칩, 원칩 안에 원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피를 줄이고 쓸데없는 이런 기능들 하드웨어 기능하는 그런 이 칩들 간의 통신 낮은 그 통신 라인 때문에 속도 떨어지는 것도 줄여주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집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부피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장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단일 칩의 시스템 제품 또는 응용 기기에 필요한 대부분 또는 전체 부품을 집적한 반도체입니다. 대부분 또는 전체 부품을 집적한 반도체. 시스템 오너칩. 요거 알고 있으면 SOC. 예.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시스템 오너칩. 예. 그리고 DDI 반도체 DDI는 또 뭐죠? DDI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예. 안 들어본 말인데. 예. 반도체 DDI는 뭔가요? 반도체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TV나 스마트폰 모니터 등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동하는 핵심 반도체 칩입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 반도체 일종인데, 예,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엉클준 또 새로운 용어들을 또 알아가네요. 예, 용어에 익숙해지면 기술에 또 익숙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예, 용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예, 예, 글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죠. 예. 예. 반도체 DDI. 예. 제가 반도체를 왜 붙이냐면 이런 ASIC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또 컴퓨터 용어라는 걸 아는데 SoC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쪽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반도체를 붙이면 그 반도체 SoC를 또 설명해 주니까 그런 프롬프트 하는 그런 센스죠. 어떻게 보면 이걸 빼면 다른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용어인데 다른 뜻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범위를 한정을 시켜주는 거죠. 예. 반도체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예, 직접 적 예. 서킷은 회로죠. 인티그레이티드는 직접 서킷은 회로 이론 그럼 서킷 시어리 이렇게 되죠. 예.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의 약자로 TV나 스마트폰, 모니터, 예, 디스플레이 많죠. 우리 생활 속에 등의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동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예. 이런 디스플레이 그 뒷면에 이렇게 뜯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뜯어보면 이렇게 액정 화면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회로가 있어요. 회로 안에 이렇게 중요 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DDI 이 반도체 DD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처리해 주는 거죠. 예. 이 디스플레이를 처리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시스템 메모리죠. 시스템 반도체죠. 예. 예,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디스플레이의 그런 돛들을 일일이 예, 예, 잘 출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제어 어, 그 디스플레이 LED 돛들을 제어하는 예, 그 해상도에 따라서 제어하는 그런 제어 기능을 하는 거죠. 예. 다음 PMIC가 뭔가요? 예, 약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반도체 PMIC PMIC PMIC가 뭔가요? 이렇게 반도체 PMIC는 뭔가요? 요것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PMIC도 전기 쪽, 예,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또 이런 부분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또 많겠네요. 예. 지식은 예, 무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 지식은 계속 생성이 되죠. 예. 예.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연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지식이죠. 예. PMIC는 뭔가요? 예, 질문도 같이.
PMIC는 뭔가요? PMIC. 예. 전력 관리 집적 회로. 집적 회로. 파워. 예. 전력 매니지먼트 관리 인테그레이티드 스킷의 약자입니다. 이 반도체 칩은 전자기기 시스템 내에 다양한 부품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 제어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면 됩니다. PMIC 파워 매니지먼트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우리 컴퓨터의 파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직접 회로겠죠. 그러면 다음 제품 종류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D램 다이나믹 램이죠. S램 스태틱 램 이거 빠르고 비싸니까 캐시 같은 데 많이 쓰겠죠. 캐시 CPU 안에 캐시 메모리로 많이 쓰는 거죠. S램 D램 이건 메인 메모리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속도 메인 메모리에서 많이 쓰이고 낸드 프레시 얘는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이 크고 또 그 전기가 나가도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비휘발성 이 앞에 두 개는 휘발성이죠. 비휘발성 하드 디스크를 대체한 솔리드 SSD에 들어가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인가요? 드라이브인가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죠. 낸드 플래시고 또 플래시도 낸드 플래시가 있고 노어 플래시가 있어요.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다른데 주로 낸드 플래시를 많이 쓰죠. 이런 제품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서로 비교하면서 또 좀 많이 또 가져가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차이는 알겠죠. 시스템 반도체는 제어, 매니지먼트, 어, 수식 처리, 논리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메모리는 기억을 하는 그런 반도체인 거고 그렇게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종류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걸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교를 할 건데요. 설계 복잡성에 또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복잡성, 기능별로 맞춤 설계가 필요해. 복잡하다. 어쨌든 복잡하다. 맞춤형 설계. 기능별로. 뭐가 들어가고 빠지고가 있겠죠.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을 거고. 무슨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랑 PC에 들어가는 거랑 서버에 들어가는 거랑 이런 뭔가 차이가 다 있겠죠. 정보 저장이라는 단일 기능, 정보 저장이라는 단일 기능에 집중하여 비교적 단순하다는 거지. 뭐 그렇게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소그래피 뭐 공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아주 그 고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설계 복잡성에 있어서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가 더 복잡하다. 메모리에 비해서.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기능별로 맞춤식 설계가 되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는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소품종, 비교적 단순한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평가 기준, 어떤 벤치마크랑 이런 거 할 때 평가 기준은 성능, 기능, 전력 효율, TGP 뭐 이런 게 있겠지. 열 디자인, 설머 디자인 이게 뭐죠? 파워인가요? TGP 기능,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성능은 뭐 클럭 속도 스피드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또 어, 그런 평가 기준이 있죠. 그리고 메모리도 당연히 속도 중요하겠죠. 속도 성능에서 중요한 거죠. 어, 1600MHz, DDR3 1600MHz. 예, DDR3 일반적인 DDR3 속도죠. DDR4로 넘어가면서 3200MHz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거는 속도 바이트 퍼 세컨드죠. 속도 단위 바이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 바이트고 속도가 또 이런 또 다른 걸로는 클럭 스피드 헤르츠로 헤르츠고 클럭 스피드가 또 메가헤르츠가 아니고 요거는 클럭 스피드입니다. 메가헤르츠는 클럭 스피드도 아니고 16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죠. DDR3의 일반 밴드비스죠. 밴드비스. 속도 밴드비스는 메가바이트 16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그리고 이거는 밴드위스. 그리고 맞죠? 갑자기 또 이거 확인하고 가자. 이거 괜히 또 확신했다가 안 된다. 메모리 스피드 단위
메모리 속도 단위. 램 속도는 메가헤르츠로 측정. 아, 그러나 이제 이 측정은 재고 있으며 초당 메가 트랜스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속도 단위. 에, 야, 이러니까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예, 메가헤르츠네요. 메가헤르츠네. 3200 DDR4. 메가헤르츠네요. 바이트 바이트 퍼 세컨드는 언제서는 아니지? 밴드위스니까 통신 속도. 그런데 예, PCI 익스프레스 전송 속도 뭐 이런 데 쓰이는 거죠. 예, 메가헤르츠. 제가 지금까지 뭐 속도를 메가바이트 퍼 밴드위스 같은 걸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통신 속도에서는 밴드위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헷갈려서 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겠네. 예, 그러면 제가 밑에 제가 만약에 그런 아, 잘못 설명했다면 또 수정 내용을 또 댓글에다가 또 남기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DDR3는 1600MHz 이렇게 속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뭐 3기가 3GHz 이렇게 되겠죠. 3기가 CPU 속도도 기가헤르츠 맞죠? 클럭 스피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CPU 속도 단위 클럭 스피드로 클럭 스피드를 하면 초당 몇 번 이렇게 진동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동기화돼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CPU가 빠릅니다. 아주 빠르고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립니다. 레지스트리 속도고 메모리 속도죠. CPU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리 속도, 메모리 용량, 기가 단위죠. 16기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가격, 경쟁력, 미세 공정, 7나노 뭐 이런 식으로 7나노미터 공정. 요즘 2나노 이렇게 공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시장 규모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실질적인 메인이죠. 전체 반도체의 20, 30%를 차지한다. 삼성도 메모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엑시노스 AP죠.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입니다. 이런 AP도 만들고 있어요. 삼성이 반도체도 만들지만 이런 AP도 만들고 있어요. 삼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엑시노스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 일반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는 복잡도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예.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술의 측정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예. 엑시노스 성능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신 또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3%대 상대적 약세 아주 약세죠. 우리나라 지금 CPU는 아직 연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 AP 모바일 장비에 들어가는 AP랑 엑시노스죠. 그리고 슈론 좀 특화된 GPU 회사들이 많이 있죠. GPU 그 메타가 인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한국 기업도 있고 퓨리오사 회사 예, 그 GPU 추론용 GPU 그런 조금의 어느 정도 있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이 AP 휴대폰이 좀 많이 팔리면 좀 퍼센트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까지 되게 작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아주 크게 많이 팔리고 있죠. D램, HBM, D램, D램, 삼성하고 SK가 만들고 있죠. 한국에서 D램, HBM, 플래시 메모리, 예, 플래시 메모리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요 사업, 주요 기업, 인텔, 퀄컴, 엔비디아, AMD, TSMC 얘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그 설계는 안 하고 예, 고객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생산을 해주는 파운더리. 예, 퀄컴 같은 경우 인텔은 생산도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팹리스라고 그러죠. 팹리스 공장이 없고 GPU를 설계만 하는 퀄컴 엔비디아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플러스 설계 능력까지 있죠. 예, 설계 능력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인텔 이 정도지. 인텔 되게 삼성전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어,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또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반도체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다 가지는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 또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메모리 만들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이 또 더 많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그런 뜨는 기업 반도체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분야 스마트폰 AP 펜립스 엑시노스가 AP죠. 삼성의 엑시노스
퀄컴의 또 유명한 그런 AP들이 많이 있죠. 컴퓨터 CPU, 예, 예. 반도체 안에도 MCU, 예, MCU라고 하나요?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고, 뭐 이런 MCU 이런 자동차에도 어떻게 보면 전자적으로 이런 제어를 다 하죠 요즘에는. 예전에 초창기 자동차는 기계식이었지만 이제 전부 다 디지털식으로 다 제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메모리 쪽에는 PC 서버의 메모리, 스마트폰 장치의 저장 장치 SSD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 스마트폰 저장 장치 SSD, 이렇게 응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 비교 분석. 거의 제가 말로서 설명을 다 한 부분이네요. 기능 및 역할의 근본 차이, 비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설계 및 제조 공정의 차이,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파운드리, 팹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메모리 반도체, 소품종 대량 생산, 이 부분도 설명이 되어진 부분이고요. 시장 구조 및 동향,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응용 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한국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에 또 같이 따라붙는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보입니다.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죠. 결론적으로 두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지만 수행하는 역할, 처리와 저장과 이에 따른 기술적 산업적 특성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로서 함께 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결론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했던 이 비교 표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결론을 내리면 두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지만 수행하는 역할, 처리, 크게는 처리와 저장, 이에 따라서 기술적, 산업적 특성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엉클준과 함께하는 오늘 지식 마이닝,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알아봤습니다. 실물을 한번 좀 볼까요? 실물, 그림까지 한번 좀 챙겨가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딱 그 직관적이고 알아먹기 쉬우니까. 예,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 CPU가 있습니다. 예, CPU가 있습니다. 아, 이 표도 있네요. 예, 삼성 반도체 이야기. 예, 시스템 반도체에서 MPU, MCU, DSP, 예, 예, 아날로그 IC, 로직 IC, 예, AP, 예, CIS, CCD, LED, 예,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예, 살펴보았습니다. 예, CPU는 현재 가장 많이 쓴 컴퓨터용 CPU는 인텔과 AMD CPU들이 있죠. 예, 시스템 반도체 다양한 형태의 그런 반도체들이 있네요. 시스템 반도체 여긴 CPU 형태인 것 같아요. 초기에 이런 CPU들은 또 길쭉했어요. 808 인텔의 8080인가요? 그런 XT 시절 있잖아요. IBM PC XT 이 시절에서는 이래 CPU가 길쭉했어요. 그 뒤에 뭐 286AT 시절, 286AT 시절 이렇게 가면서 이제 사각형으로 좀 넓어졌죠. 예, 요거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런 형태죠. 뒤에 다리가 없고 그냥 접촉점만 있는 이런 형태. 요건 이미지 센서군요.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도 반도체에 들어가네요. 예,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도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예, 이미지 센서. 예.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안에 들어가겠죠.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여기는 뭐 CPU 같은 그런 거죠. 이미지 센서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디지털 카메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뭔가 정리를 많이 해놨네요. 예. 그림이 이쁩니다. 어, 이건 무슨 내용의 그림이지?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SOC, SOC, 예, 시스템 온 어 칩, 시스템 SOC가 했었죠. 시스템 오너 칩, 하나의 시스템 안에, 하나의 칩 안에 예, 통신하는 부분, CPU 부분, 예,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다음 디스플레이 처리하는 부분, 이런 메모리, 예,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하나의 칩에다가 다 이렇게 설계를 한 SoC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ARM 칩, 예, 이거는 AP죠. 예, 다양한 이런 시스템, 예, 칩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메모리 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메모리 반도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컴퓨터 조립을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부품 교체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메모리 교체, 또 SSD 교체, CPU 교체 이런 걸 많이 해보죠. 예, 여기 SSD가 있네요. 모션 시스템 디자인 SSD, M.2 SSD죠. NVMe, NVMe, M.2는 폼팩터 끼우는 형식인 거고, NVMe 속도가 빠르죠. 같은 SSD인데 그 SATA SSD보다는 NVMe SSD가 속도가 빠르죠.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SATA SSD는 하드 디스크를 예, 교, 그, 대체했죠. 그리고 그 SATA SSD를 빠른 속도로 또 NVMe SSD가 대체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 메모리 칩이 이런 메모리 다이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메인 메모리, DDR 메모리겠죠. DDR. 이건 NVMe. 그리고 LPDDR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LPDDR 메모리. 로우 파워 DDR 메모리죠. 노트북이나 모바일 그런 장비에 좀 들어가서 전력 소모가 작은 그런 LPDDR이 있습니다. LPDDR이 요즘 많이 나가죠. AI 서버에도 이제 LPDDR 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GB20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B200 같은 경우에는 B200 블랙웰 GPU하고 그레이스 GPU죠. CPU, 그레이스 CPU. 요건 CPU. 요거는 GPU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엔비디아
이거는 AI 슈퍼칩입니다. AI 서버를 돌릴 수 있는 AI 슈퍼칩. CPU와 GPU가 합쳐진 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GPU B200에는 HBM이 사용됩니다. 속도가 아주 빠른 매트릭스 연산을 아주 어, 빠르게 해주는 HBM 메모리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레이스 CPU에는 이 LPDDR 요것보다 좀 버전이 높은 거예요. LPDDR 6 몇인지 6X인가? 여기는 LPDDR이 쓰입니다. 뭔가 열이 덜 발생하는 그런 메모리를 쓰겠다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이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ECC 메모리 같은데요. ECC 메모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인 메모리에 쓰는 DDR 메모리 형태가 이런 형태죠. 착 꼽았다 뺐다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DDR 메모리 DDR 1, 2, 3, 4, 5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한번 이미지까지도 한번 크롭을 해봤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아주 현재 IT를 이끌어가는 기반 기반 하드웨어 아주 중요한 그런 부품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으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엉클존스 테크앤아트 TV, 엉클존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